상견례 자리, 고급한 식당. 남자 집안 어머니 정숙이 차갑게 웃으며 며느리를 노려본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든다. 어머님, 앞으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서울 강남의 오래된 단독주택. 겉보기에는 낡고 수수한 외관이지만 내부는 고풍스러운 앤티크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인공 윤서는 전날 밤 잠을 설쳤다. 내일이 상견례였기 때문이다. 맞선으로 만난 민혁은 변호사 집안 출신, 겉으로는 번듯하고 매너 좋은 인물처럼 보였다. 윤서의 어머니 미영은 전통적인 한복을 꺼내며 말했다. 거칠에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가진 걸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보이는 게 좋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가가 대기업의 지분을 다수 가진 숨은 재벌가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혁이 진심으로 자신을 선택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깊은 곳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오후,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남자 쪽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민혁의 어머니 정숙은 전직 대학 교수 출신답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상호는 중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테이블 위엔 이미 고가의 양주가 올려져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상석이다라는 듯 당당했다. 윤서와 부모님이 들어서자 정숙의 시선이 곧장 윤서, 어머니의 수수한 한복으로 향했다.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요즘은 다들 세련되게 차려입고 나오던데 참 소박하시네요. 말은 미소로 포장됐지만 눈빛엔 조롱이 가득했다. 윤서 아버지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내는 불편했다. 편하게 보이려 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 검소해서요. 정숙은 다시 한번 웃음을 흘렸다. 검소 그렇죠. 뭐 가진 게 없으면 자연히 검소해지긴 하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자 상호가 술잔을 들었다. 우리 아들은 변호사고 집안도 대대로 법조계라 걱정은 없죠. 그런데 윤서 양은 전공이 뭐라 했죠? 디자인? 하하, 뭐 결혼하면 집안일에 전념하면 되니 상관없지만요. 윤서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컵이 덜컥거렸다.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사실 우리 아들 조건이면 더 좋은 집안에서 제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윤서 양은 참 평범하더라고요. 집안도 그냥 뭐 딱히 내세울 게 없어 보이고 그녀는 일부러 윤서의 아버지 구두를 흘끗 보았다. 오래 신은 흔적이 남은 구두.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맞춤 제작한 고가의 수제화였다. 저 구두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정성껏 닦으셨네. 윤서는 속으로 끓어올랐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으니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서는 살짝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꿨다. 민혁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윤서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너는 조용히 해.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내가 감정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정숙은 다시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 양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이 당신네 집안을 일방적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시겠어요? 윤서의 아버지가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윤서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감사해야 한다. 네, 기억할게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차분한 미소,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시청자만 알 수 있는 복수의 불씨.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혁의 아버지 상호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윤서 양 실례지만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아, 혹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신가? 윤서 아버지 태수가 대답하려 하자 정숙이 끼어들었다. 뭐하러 굳이 물어봐요? 보면 딱 나오잖아요. 검소하게 사시니까 그냥 소시민일 테지. 정숙은 일부러 소시민이라는 단어를 길게 느렸다. 그 순간 윤서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아들 같은 조건을 가진 사윗감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억지로 수락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다 말리더라고. 왜 굳이 평범한 집안이랑 인연을 맺느냐고.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손이 식탁 밑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차올랐다.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또다시 웃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윤서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민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더 참담한 말이 흘러나왔다. 윤서야, 솔직히 우리 집안이 널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도 난 내가 좋아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 윤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토록 믿었던 남자마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합리화했다. 정숙은 그 말을 기회 삼아 비수를 꽂았다. 그래, 겸손해야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당당하면 누가 좋아하겠니? 윤서 양,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긴 아세요?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아요. 기회라는 말 꼭 기억할게요. 하지만 그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진 건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지금 우리 집안에 덤비겠다는 거야?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죠. 저희 집안은 이렇게까지 모욕당하면서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혁이 다급히 팔을 잡았다. 윤서야,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감정적? 3년 동안 당신한테 진심을 보여줬는데 그게 감정으로만 보였어?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며 김도연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다시 떴다. 정숙이 눈살을 찌푸렸다. 비서실장? 너 뭐하는 애니?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며.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미소만 지었다. 윤서는 말했다 그래, 평범하지. 다만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숙은 분노에 차서 마지막 모욕을 퍼부었다. 좋아, 오늘로 끝내자. 하지만 후회하지 마. 우리 집안 같은 법조 명문가를 발로 차다니. 너 같은 애는 평생 발버둥 쳐도 발끝에도 못 미쳐. 민혁도 지친 듯 말했다. 윤서야,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솔직히 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어. 윤서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그만하시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윤서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윤서만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윤서는 고개 숙여 부모님을 부축하며 자리에서 나섰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방금 말씀하셨죠? 우리 집안은 평생 발버둥 쳐도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아마 곧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정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코웃음을 쳤다. 문이 닫히며 화면은 어둠으로 전환됐다. 호텔방, 윤서가 휴대폰을 귀에 댔다. 도연 씨, 계획대로 진행해요. 오늘로 확실해졌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다. 네, 전무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결혼이 파탄나야 진짜 게임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상견례 다음 날. 윤서가 들어선 집은 겉으로는 낡은 단독주택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넓게 뚫린 지하홀에는 최신식 보안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비서실장 김도연이 다가왔다. 전무님, 어제 상견례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이미 녹화했습니다. 상대 집안의 모욕적인 발언도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내가 누구인지 그 집안에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야.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단순히 검소한 집안 딸이 아니라는 걸. 우리 집안은 재계 10위 안에 드는 K그룹의 숨은 지분 보유자. 그리고 나는 그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준비되어 왔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 후보의 얼굴이 아닌 냉철한 기업인의 얼굴이었다. 며칠 후 민혁의 집. 정숙이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보며 비웃었다. 잘 됐어. 저런 평범한 집안이랑 엮일 뻔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라며 도착한 봉투 하나. 상호가 열어보니 고급 용지에 인쇄된 초청장이 들어 있었다. K그룹 긴급 이사회 초청 인사 민상호 변호사 가족 전원. 상호가 눈을 크게 떴다. K그룹? 이게 왜 우리한테? 정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뭔가 좋은 기회라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빌딩 최상층, K그룹 이사회장. 민혁 가족이 들어서자 수십 명의 중역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정숙이 당황스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입구에서 윤서가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어서 오세요. 제 집안의 이사회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집안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윤서, K그룹 전략기획본부 전무입니다. 곧 이 그룹의 차기 이사 후보로 올라설 예정이고요. 순간 민혁과 부모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윤서가 손짓하자 스크린이 켜졌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오갔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검소? 가진 게 없으면 당연히 검소하죠. 평범한 직장인일 테지. 겸손했으면 좋겠어. 회의장 안이 웅성거렸다. 중역들의 얼굴엔 경멸이 떠올랐다. 윤서가 차갑게 말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평범한 집안의 실체예요. 당신네가 무시한 그 집안이 바로 K그룹의 핵심 지분을 가진 집안이라는 사실, 이제 알겠습니까? 정숙이 식은땀을 흘렸다. 상호가 황급히 일어나 변명하려 했다.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농담 삼아. 윤서가 날카롭게 끊었다. 농담? 제 부모님을 조롱한 게 농담입니까? 제 인생을 감사해야 한다며 깎아내린 게 농담이에요? 정숙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 양, 아니 전무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당신네 집안의 이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귀에 각인되었으니까. 민혁이 다가와 애원했다. 윤서야 아니, 윤서 전무. 제 잘못이야. 그때 내가 엄마 편에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기회를 줘. 우리 사랑했잖아. 윤서가 조용히 웃었다. 사랑? 그날 내가 내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은 이미 끝났어. 무너지는 눈빛, 벗겨지는 자존심.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네 집안은 K그룹과 어떤 계약도 어떤 협력도 할 수 없어요. 법조 명문가, 좋아요. 그 이름이 내 손에서 얼마나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정숙과 상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그들이 무시했던 평범한 집안 딸이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칼날이 될 것이다. 이사회에서 모욕 영상이 터진 직후 언론은 곧바로 달려들었다. 법조 명문가 상견례 자리서 모욕 발언 파문. 재계 12 K그룹 전무 모욕당한 사연 폭로. 신문, 포털, 방송 어디든 민상우 변호사 가문의 이름은 조롱거리로 떠올랐다. 정숙은 집안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 협력 끊겠다는 기업들의 통보였다. 상호는 분노에 못 이겨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정숙.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 탓이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길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스스로도 잘못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끝내 인정하지 못했다. 며칠 후 법정. 민상우 변호사가 맡았던 굵직한 사건들 대부분이 취소되었다. 의뢰인들이 K그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신네를 쓸 수 없다고 등을 돌린 것이다. 법정 안 변호사석에 앉은 상호는 변론 중에도 재판장이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느껴야 했다. 명문가라는 타이틀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윤서는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윤서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제 부모님이 당한 모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집안의 겉모습만으로 평가한 순간 그들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거라는 사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눈빛엔 존경과 흥분이 가득했다. 한때 번듯했던 민혁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냉대를 받았다. 의뢰인들이 K그룹 전무의 전 남자친구라는 꼬리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민혁은 술에 취해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아니, 윤서 전무. 미안해. 내가 그때 내 편에만 섰더라면 우리 아직 함께였을까? 윤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혁 씨, 당신이 내 편에 서지 않은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의 본심이었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겁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윤서는 전화를 끊었다. 민혁의 울먹임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윤서의 집 앞. 정숙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비에 젖은 한복이 바닥에 붙었다. 윤서 전무님 아니, 우리 윤서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집안 살려줘. 우리 아들 민혁이만이라도. 윤서가 현관 앞에 서서 차갑게 바라봤다. 어머님, 이제야 무릎을 꿇으셨네요. 하지만 그 무릎은 제 부모님께 꿇으셨어야 했어요. 그분들을 모욕하셨을 때 말이죠. 정숙의 어깨가 들썩였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였다. 늦었어요. 저는 당신들의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들이 제게 한 말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돌려드릴 뿐이죠. 윤서는 마지막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선언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결혼을 통해 누군가의 집안에 종속되려 하지 않습니다. 제 집안, 제 부모님,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 순간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사이다가 터졌다. 그래, 맞아. 우리도 이제 희생만 하지 않아도 돼.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며칠 후, 윤서는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서야, 내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아빠,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리고 제 인생도 제가 지켜야죠.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창밖엔 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나는 이제 가정부도 지갑도 평범한 딸도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딸들이 나처럼 당당히 말하길 바란다. 이제 주인공은 나야.